하하. 안녕하세요. 저 이사 또 가게 생겼어요. 아! 잠깐만 이야기 해줄게요. 잠깐만요. 그 전에 구독 슈님, 클래스티님, 으앙앙님, 사하님, 선침님, 폭사운드님, 이반이님, 순수한 불건전님, 자니님, 프레첼 학살자 로코코 777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일이 생겼다기보다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도박으로 쫓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올리누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쿠제님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달라. 자, 일단 이야기의 서막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원래 오전부터 뭐 일정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제 동선 자체가 약간 좀 그거였어요. 되게 복잡했어. 일단 어제 이제 귀에 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청력 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비인후과부터 쉽지 않더라. 일단은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저가요 어제부터 왼쪽 귀가 뭔가 답답하고 조금 이게 그게 있어서 자 그러면 청력 검사 한번 하고 가실게요 하고 잠깐 기다렸는데 갑자기 무슨 어지럼증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여러분 귀가요 한쪽이 이게 뭔가 먹먹하고 이러면은 뭔가 사람이 이게 균형 감각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뭔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어지럼증 검사도 해주시나 보다 하고 어지럼증 검사할 때 쓰는 고글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눈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밀착된 카메라로 내 눈동자의 동공 움직임을 볼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어지럼증 검사하고 그 고글 쓰고 조금 있으면 원장님 오실 거예요 했는데 체감상 한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많이 바쁘시려나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갑자기 막 간호사님들께 저 환자님 근데 지금 진짜 이러면서 막 갑자기 소곤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지? 난 그 와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난 그냥 검은색만 보이고 뭘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안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님이 진짜 죄송해요. 어지럼증 검사가 아니라 청력 검사셨구나. 그랬군요 하고 그랬군요 하고 그냥 5분 동안 곡을 쓰고 있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청력 검사 알고 보니까 그냥 잘못 검사를 한 거였어. 왠지 사람이 걷는 게 어정쩡하니까 어지럼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버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곡을 써본 사람이 되고 청력 검사를 하는데 확실히 그 검사를 하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는 음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느낌이었는데 지금 왼쪽 귀가 저음역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귀 오른쪽 귀에선 들리던 게 이제 왼쪽 귀에서 안 들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게 돌발성 난청이나 완전히 난청의 그래프 양상을 띠지는 않는다. 이 정도면은 살짝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심각한 거는 이게 저음역대가 이게 깎여서 들리면서 지금 느낀 게 음정이 내 귀 쪽 왼쪽 귀에 약간 다르게 들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저한테 지금 이 피아노 배경음 있잖아요. 이게 왼쪽 귀에서는 이 음색이 그러니까 음정이 이상하게 들려. 동치미 한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약을 먹고 좀 경과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명도 가끔은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의사쌤이 추측하시기에는 최근에 이제 몸이 좀 무리를 한 부분들도 있다고 스스로 말씀도 하셨으니 이게 아마 피로 때문에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잠깐 그렇게 된 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거 검사는
마크 때문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제 잠을 중간에 좀 얼마 못 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마크랑 뭐 이것저것 다른 일정들도 많았어가지고. T2119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이 원인 아닐까나 노래 실력이 늘어나려고 악성의 경지에 발을 걸치다. 하고 뭐 일단은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관련된 약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뭐 근데 그거 먹으니까 적어도 어지럼증은 없어요. 그 약에 그게 있대요. 어지럼증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반고리관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 그러니까 헛구역질 한다거나 이런 증세가 가끔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속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그거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적어도.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몇 일분 한 다음 주에 다시 빠르게 병원 가는 일정으로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혹시나 뭐 이제 약을 먹었는데도 뭔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은 좀 더 일찍 할 생각도 있고요. 저도 당연히 제 몸을 끔찍하게 아끼기 때문에 제 귀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넘어갈 생각은 없고 관리를 한동안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긴 템포나 긴 시간을 조금 피할 것 같기는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이걸 듣고 있는 게 좀 귀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걸 아마 조절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대충 그 롯데리아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대충 먹고 대충 먹고 그냥 이제 그 바로 회사로 갔어요. 이제 회사 가서는 원래 잡혀있던 미팅이었어가지고 좀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어떤 컨텐츠도 할지 뭐 이런 거 좀 팀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더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라던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말 공지 올릴 게 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냥 좀 바빠 보이셨어. 심지어 그 팀장님이 아파 보이셨어. 막 콜록콜록 막 이렇게 감기 걸리신 것 같던데 제가 감기 굴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빡세가지고 힘들어서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걸림. 근데 감기 걸린 상태에서도 이 일들을 쳐내야 되니까 계속 무리를 함. 감기 더럽게 안 남. 야 이게 그 굴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꼭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잘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준비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따뜻하고 상냥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건피도 몇 개 하고 이러면서 의미 있는 그 토이와 함께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알찬 회의 타임.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해서 만난 게 이전에 한번 이제 그 두피 관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나 뭐 받았던 게 있는데 그거 다시 받을 겸 해서 다츠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딱 받고 왜냐면 두피 왜 그러냐면은 맞아 그 탈모 검사했던 거기 근데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그 머리숱이 되게 머리숱이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데 숱도 엄청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탈모 유전은 아니야. 탈모 유전은 아니야. 그냥 조금 남들보다 숱이 적은 거야. 다행인 건 그래도 머리는 작다는 건데 뭐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만나고 같이 맛있는 저녁 규카치 먹었습니다. 규카치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동기인 줄 알았는데.
동질감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 다츠키의 몇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츠키는 좋아요. 이번에 모발이식 해봤는데 결과 좋아. 모발이 시겠나요? 다츠키는 참고로 굉장히 이제 큰 그 좋은 회사를 다녔었어요. 물론 지금은 올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 혜택도 많이 받고 이랬어. 막 그 거기 가족 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막 그 가전제품 되게 좋은 거 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좋은 회사를 그 다니는 동안에 얘가 돈을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이 기간에 돈을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건물주의 꿈. 그래서 그 기간에 그 돈을 모아놓고 이제 그 어머니가 건물주의 꿈을 딸을 통해서 꾸시고 집을 삼. 이게 타이밍이 좀 어찌저찌 막 그게 좀 맞아떨어진 그게 있는데 물음표인데 그러니까 빚은 많이 졌어요. 빚은 어느 정도 있었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나이 때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 명의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제 이 회사 이제 다니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 돈을 모으는 건 좋은데 이게 버는 만큼 어쨌든 뭐 업무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스트레스도 계속 받는 그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결국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 일했어요. 몇 년, 한 3년? 그렇게 일했었으니까. 근데 거의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들어가서 그랬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20대 초를 그 회사에다가 열심히 그렇게 이제 쓴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나는 근데 그때 약간 살짝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은. 왜냐하면은 나는 빚을 지는 것 자체를 약간 조금 괜찮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나의 입장에서는 그 빚이 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자도 있고 이러니까 빚을 끼는 게 이게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리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그 건물주의 꿈을 꾸고 계신 어머니 굉장히 이제 설득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집을 사는구나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몇 가지 막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너무 상세한 얘기니까. 맞아요. 뭐 빚도 재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그냥 그렇게 뒀는데 그 동생이 여기에서 그 자세하게 막 이런 걸로 막 사업을 굴려볼까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뭐 하다못해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왜냐면 지금은 일단은 그 거기에서 동생은 본가에서 사니까 동생은 본가에서 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걸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빚을 지는 과정에서 뭐 이게 대출을 받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얘가 여기에 그 사는 걸로 되어야 하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그 대출을 받는 조건 중 하나 뭐 이런 거였던가? 그래가지고 입주해서 내가 여기에서 살 거다. 실거주 조건. 그치. 실거주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게 어려워진 거야.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에어비앤비 그래도 그거는 뭐 실거주 그렇게 지켜도 이게 숙박업 이걸로 하면 되지 않나 막 이거 얘기를 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저도 에어비앤비 처음 알았는데 그거 하려면은 어딘가에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면 인근 주택들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치 시끄러울까봐 그런 것도 있고 주변 동의를 받고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개판 치는 경우나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주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야. 거기는 이미 그냥 다 다른 또 주택들이 다 이렇게 사는 느낌이니까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 집 옆에 갑자기 에어비앤비를 누군가 한다고 하면은 이게 선뜻 오케이 하기도 쉽지 않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일단은 다들 동의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약간 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츠키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었는데 걔가 인간 스트레스가 제일 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서 했던 애한테 동생 아이예요. 아이에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헛스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근데 난 얘 에피소드 중에 웃겼던 게 어디에 한 집이 답을 뒤지게 안 해줬대. 나 얘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웃긴 것만 하나만 얘기할게. 어디 하나 집이 얘기를 안 해줬대. 근데 밖에서 불빛을 보고 오늘은 계신가 보다 하고 눌렀는데 답을 절대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묵묵부답인 거야. 없는 사람인 척하는 거야. 밖에서 다 봤는데. 그래가지고 동생이 나름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 우체통에다가 넣어놨던가 그랬대요. 편지를 적어서. 저기 혹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거 해도 될까요?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거를 얘기를 했대. 근데 그거를 그냥 읽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그냥 다시 자기 걔 집 우체통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야. 얘가 근데 말하는 그게 웃겼어. 거기 그 편지랑 같이 동의서도 넣어놓고 볼펜까지 넣어놨대. 혹시나 볼펜이 없을까봐. 혹시나 볼펜도 없을까봐 볼펜까지 넣어놓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됐대.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반송을 한 거야. 이 F에 절절하게 준비한 이 마음들이 그 반송 한 번에 와장창 깨져서 얘가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 그니까 마음 찢어지고 마음이 와르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에어비앤비 보고 난 모르겠다. 완전히 꺾여버리고 상처받아가지고 난 다 모르겠다.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플랜 중 하나가 이제 1. 나츠키랑 산다. 2. 친구랑 산다. 이거였어. 왜냐면은 그 집이 이제 방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주택이거든. 원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택이에요. 나름 넓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플랜을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어제였나 엊그저께였나 저한테도 한번 카톡 했었어요. 나랑 같이 여기서 살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근데 일단은 지금 집 계약이랑 뭐 작업실 계약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작업실을 한번 뚫어봤는데 이 짐을 다 옮긴다고 하면서 얼굴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야, 이 짐을 다? 와, 끔찍하다. 잠깐만. 이사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들을 하다가 만난 거죠. 근데 이 친구랑 사는 것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친구랑 살아봤잖아요. 이게 친구랑 사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약간의 단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랑 살면은 그 친구랑 정말 잘 맞았을 땐 다행인데 안 맞으면 그냥 친구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게 단점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서로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그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다츠키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인간 스트레스. 이 인간 스트레스가 얘가 친구랑 살면은 또 말을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불편하고 잘못되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말을 못할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생길이 이제 훤한 게 빤히 보이긴 한 거지.
근데 이제 반면에 사실 저랑 살면은 저는 파리의 시간대를 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마디만 나누면은 많이 나누는 거긴 할 거야. 너무 많이 말을 나누면 싸울 수도 있으니 적당히 말을 나누고 이렇게 살 텐데, 그치. 만날 일 자체, 그리고 저 맞아요. 목 아끼려고 이 말을 별로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 어머니가 아마 좀 놀러 오시면은 딸 둘이서 같이 효도할 기회도 있고 좋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점 자체는 저랑 산다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 같이 살래가 됐는데, 내가 자꾸 내 작업실이 어른거리는 거야. 제가 작업실이 진짜 짱 크거든요. 진짜 초록했어요. 작업실이 정말 크고 제가 운이 정말 좋아가지고 원래 근데 이게 모든 작업실들 알아보고 다닐 때마다 작업실들이 진짜 다 작은 방만 남아있고 이러면 나는 우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제 짐들이 죄다 커요. 저 모니터 3개 써요. 그리고 고릴라렉이 이게 그 선반 같은 건데 제가 그 선반 깊이 60에 가로 90짜리를 써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한 책상 깊이거든요. 책상 크기인데 그 책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쌓은 고릴라 렉을 써요. 진짜 커요 이거. 이거 진짜 큰 고릴라 렉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옆에 책상에 붙여서 쓴단 말이지. 근데 이게 보통 진짜 작은 작업실은 안 들어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넣고 나면은 내가 다닐 공간이 부족하고 약간 좀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사하려면은 이 고릴라 렉을 해체해야 돼. 이거를 해체해서 낑낑대면서 들고 가서 그걸 해야 돼. 진짜 의학이야. 그냥 이사 불러야 돼. 근데 난 이사 2번 불러야 돼. 집도 옮겨야 되고 이것도 옮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아득한 거야. 근데 이제 다츠키도 이 친구랑 산다 플랜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이게 돈이라는 게 엮이면은 조금 이게 그럴 수 있다. 여러모로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도 커지고 그 친구들하고 좀 잘 맞으면 되기는 하겠지만 산다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랑 살면은 뭐 저는 그냥 그래 이러면서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치 고르라고 하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친언니랑 산다를 더 추천을 할 수는 있겠죠. 혼자 사는 건 안 되나요? 혼자 살면은 그 혼자 사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면 약간 좀 아까워. 혼자 살기에는 약간 사치스러운 집이야. 집 구조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그 방 한 칸이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살기엔 조금 사치스러운 집이에요. 그리고 얘가 웃긴 게 에어비앤비 이거 하려고 나름 생각은 다 해놔가지고 얘 퀸 사이즈 침대도 2개 샀대. 퀸 사이즈 침대도 2개 놨대. 그래서 그냥 에어비앤비 할 생각 많았던 거야. 근데 안 그래도 사실 제가 원래 퀸 사이즈 침대에 대한 로망은 있었어. 원래 제가 바로 직전에 살았던 집에서도 그 퀸 사이즈 침대를 못 넣어서 약간 싱글 사이즈 그냥 슈퍼 싱글 그거 매트리스만 놓고 잤었는데 그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슈퍼 싱글이 좁은 건 아닌데 퀸에서만 느껴지는 그 아늑함이 있어요. 이리로 그러고 저리로 굴르고 또 한 번 다시 굴러도 침대야 이런 느낌이 있어. 되게 아늑하고 편안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퀸에서의 그 약간 그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러면은 좋기는 하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더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두면 되지 이런 거 했는데 근데 마침 상황들이 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제가 운동 뭐 이런 그것도 마침 지금 아직 운동 그 끝나고 나서 다시 재개를 안 해놓은 상태고 원래라면은 보컬 레슨 때문에라도 약간 위치를 너무 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보컬 레슨 지금 안 하고 있고
작곡 레슨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치. 회사만 신경 쓰면 되기는 하는데 회사까지의 거리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딱 짐 옮기는 문제만 있는 상태에서 마침 걔가 또 제안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일단은 나는 근데 작업실이 중요해. 매달 집에 시켜도 다치킨 이미 작업실 일단은 작업실이 중요해. 자 작업실을 찾아보자. 살았으면 하는 꿈이 가족과 함께 사는 걸로 바뀌었네요. 있네? 심지어 막 꽤 많았어 작업실이. 작업실 없는 동네면 어떡하지? 가끔 없는 동네 있거든. 근데 꽤 많았었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집 근처에 있는 거야 작업실들이. 그러니까 넓이는 그 투어 좀 둘러보면서 찾아야 돼요. 넓이 자체는 하나씩 둘러보면서 좀 괜찮은 곳을 계속 찾아야 돼가지고 그 지금 이제 주요한 큰 짐들 이것만 옮기는 거 체크해가지고 뭐 키보드라던가 컴퓨터 크기까지 고려한 가로 이거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가면은 뭐 잴 수 있어. 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조만간 거기 그 동네 작업실 투어도 한번 가야 되고 작업실 투어도 한번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근데 그것도 그걸 부탁해요. 좋아 그러면 다츠키야 내가 다 좋은데 나 작업실이랑 집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 나 짐 줄일 수 있게 도와줘. 제발. 제발 이것만 좀 도움. 나 이사 또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혼자 할 깜냥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츠키가 너무 쿨하게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운전까지도 할 줄 알잖아. 든든하지. 근데 물론 어쨌든 이사 자체는 근데 잔짐이 많아가지고 이사 업체를 근데 작아고 넓으면 방음 부스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방음 부스도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이게 방음 부스가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방음 부스 하려면은 그냥 부스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부스 안에 넣을 에어컨도 사야 되고 그 랜선 위치 맞춰서 그거 뚫는 거랑 집 자체의 그 컴퓨터 회선도 확인해야 돼요. 집 자체의 인터넷 회선이 안 좋으면은 이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 방음 부스는 짱짱짱짱짱짱 비싸고 효율도 집에서 전기 많이 쓰면 전기세 폭탄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 그냥 작업실이 저는 편해요. 아무리 어떤 계절에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그 전기세가 네 그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잠깐만요. 하하하하. 언니는 3월에도 에어컨을 틀어. 같이 해몽 도와줘 해결해줘. 그치 날이 오늘 따뜻하더라고요. 네 에어컨 쌀먹 아니에요. 이사 이사하면 동네 친구는 근데 가게 그렇게까지도 일까요, 멀지 않아서 같이 뭐 먹으러 가고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을걸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또 이사를 하는구나 언니야. 근데 그리고 대신에 동네 친구 대신에 이제 동네 동생을 얻었죠. 에어컨 풀 가동하면 전기세 운동하러 20만 원 가긴 나오더라고요. 좋긴 하겠지. 운동하러 가기는 좋겠지. 집에서 일하니까 컴퓨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풀가동하면 전기세 20만 원 나오더라고. 그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 친동생 그치 그냥 동생이긴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산책을 나가거나 하는 것도 사실 뭐 동생이랑 하고 막 동생은 거기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으로 가면 본가랑은 좀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막 주말 오후나 막 이럴 때 같이 엄마랑 산책하시면은 엄청 좋겠다. 효녀 행동 플러스 1 약간 이런 그거 있었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밥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약간 효녀 행동 어워드 해가지고 아니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 세자매에게 누구에게 이제 치우침 없이 재산이나 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걸 모을 때도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는 얘 주고 이거는 뭐 얘 어떨 때 뭐 이걸로 주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효녀 행동을 별로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그 머쓱할 것 같은 거야. 괜히 받고 나서 저요? 약간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럴 바에야 효녀 행동 어워드를 해서 효녀 행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약간 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야 근데 가츠키가 이거는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츠키는 먼저 태어났으니까. 가츠키는 다츠키랑 10살 차이가 나니까 10년치의 업적이 더 쌓여있다. 이거는 솔직히 가츠키가 근데 이제 다츠키의 반론. 근데 언니 그렇게 따지면 언니랑 나도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언니랑 나의 공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니 난 기권할게. 아니 난 기권 선언할게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내가 솔직히 나는 내 양심에 빗대어서 나는 기권 행동할게 하고 마구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츠키 나츠키 순서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기는 건가요? 아니 기권. 그런 얘기들을 아무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효녀 행동에 대한 약간 좀 그 포커스가 잡혀지면서 언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주말에 효녀 행동 어머니랑 같이 산책하기. 그래야만 하는 거야. 나 어차피 기권할 건데. 뭐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뭐 아무튼 같이 효녀 행동 스택 쌓자. 화이팅. 화이팅. 싫다는 건 아니야. 싫다는 건 아닌데 야 이게 다행히 그래도 좋은 점 중 하나는 가족 관련 썰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저체스 소재. 올해 해야 하는 거 개근, 동네 산책, 작곡, 운동, 피아노, 효녀 빡세다 빡세. 그치. 뭐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기는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요리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니 너가 요리할 거야? 내가 요리할게. 그러면서 이제 걔가 그 얘기도 했었어. 저를 처음에 꼬실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언니 일단 몸만 와. 내가 거기 준비 다 해놨거든. 몸만 오면 청소랑 빨래는 내가 다 할게. 이러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조금은 좀 솔깃? 약간 이렇기는 했어. 그치. 근데 진짜 에어비앤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리가 심했으면.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다시 물어봐. 그 사람이 그거 편지를 다 안 읽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언니!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분명 거기에다가 이제 크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다니까. 이러면서 열어본 건 맞아 분명. 이러면서 엄청 그랬단 말이야. 엄청 상처 많이 받았나 봐. 견딜 수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에어비앤비에서는 약간 좀 학을 뗐구나. 생각보다 그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빡셌나 보다. 그래가지고 요리도 하겠다 그러고 빨래는 근데 그 우리가 막 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언니가 근데 그러면은 언니가 가지고 갈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가지고 갈 물건들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그냥 정수기 생각해보니 정수기랑 몇 가지 이제 그 도구 빼고는 다 원래 언니가 거기에서 살다가 갔던 거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짐들은 사실 작업실에 있어요. 작업실에 있는 것들 예비용 마우스, 플스 온갖 방송 용품들과 그리고 굿즈들 선물 받은 거와 이제 제 개인 굿즈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굿즈들 마이크 예비 마이크 1, 2, 3 막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작업실로 다 옮기는 것도 사실 제가 이 크기의 작업실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짐들은 사실 이제 집이 방이 어느 정도 공간이 된다면은 놓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동생이 인테리어에 집착을 해요 자꾸. 동생이 은근 인테리어에 자꾸 집착을 해서 자기는 이거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왜? 내 방은 오타쿠 방으로 만들면 안 되겠니? 어차피 우리 집인 거나 못으로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면 안 될까? 근데 아니 게스트룸으로 쓰고 싶어. 친구들 올 때나 이럴 때 제발 그러지 말아줄래? 알았어. 그치. 자기 집이면 약간 그게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접차 약간 근데 게스트룸 나가 그 동생은 일반인이거든요. 동생 친구 왔는데 와 이 방은 뭐야? 아니야 그 방에 들어가지 마. 방을 열면 따라라라라 멋지게 꾸며진 오타쿠룸. 안돼 그 방은 와 이 방 뭐야? 우리 언니 방이야. 그치. 그게 약간 조금 끔찍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그래. 내 방 아니야. 이거 너희 집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인정 하고 이제 알았다. 이거는 내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좀 어디에다가 다시 작업실 공간이 나와주면 사실 베스트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짐 있는 거 몇 개 보면 몇 개는 솔직히 뭐 전시하거나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좀 정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집이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창고 공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좀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창고에다가 이제 예비용 그런 것들도 넣어두면 원래는 이제 그런 창고 같은 거 요즘에는 공유 창고들도 많잖아요. 그런 공유 창고에다가 제가 뭔가를 이런 예비품들을 못 해놓은 게 내가 급할 때 그거를 못 꺼내다 쓰면은 예비의 의미가 퇴색되잖아. 그래서 예비를 다 작업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뒀었는데 그걸 이제 그 창고 공간에다가 놓으면 사실 뭐 집이랑 작업실이랑 만약 가깝다 하면 급하면 바로 꺼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 그냥 이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조정하면 아휴 되긴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정을 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네. 그래도 퀸 사이즈 침대는 좋겠다. 정도.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보고 가는 이사같이 돼버렸지만 침대는 좋으니까. 그치. 수면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와 이게 그 자가의 매력이라고 하나 느낀 건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 정수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수기! 언니 정수기 좋다. 마침 거기다가 두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 단면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 정수기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위치에 그리고 언니 구멍 맘대로 뚫어. 우리 집이잖아. 이 얘기 듣고 순간 두근? 이거는 좀 괜찮을지도. 원래 구멍 뚫으면 안 돼가지고 물 배관 이상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랬는데 뚫어도 된다니 좀 깊을지도. 덕형 못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니까 혼날 걱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좀 괜찮을지도. 요리 X, 빨래 X, 퀸 사이즈 침대 이응, 정수기, 그치. 못 고백법. 그러다 보니 그냥 그래. 잠깐 이사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퇴거 명령 나올 그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자가에서 오는 안정감. 그치. 이사 주간만 견디면은 한층 편하게 지낼 수는 있으니까. 이사는 언제쯤 하나요? 빠르면 4월. 나 그래서 사실 할 일이 많아요. 일단 집주인분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근데 아마 4월 그때 이제 월세랑 뭐 이런 것도 그것까지는 아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츠키가 이 얘기를 쭈루루루 듣고 나서 추천하는 거는 가츠키 추천은 일단은 집을 먼저 정리를 해서 집에 있는 것들 이게 그
좀 이렇게 갈무리 해가지고 갈무리 모넌 아무튼 그 좀 정리해서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고 그 집을 좀 짐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에서 솔직히 조금 자도 괜찮긴 하거든요. 작업실에 뭐 매트리스도 있고 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작업실에서 좀 며칠 살면서 버티다가 힘 좀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제 이거 그 정리해가지고 작업실도 옮기면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네. 집을 통으로 미리 옮겨두는 거구나. 그쵸? 이사 전부터 스텝을 일단 차근차근. 그쵸?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원래 원룸은 텅 비어있어야 잘 나가요. 혹시 원룸 사시는 분들 내 집이 잘 안 나간다면 집을 비워보세요. 집 비우면 생각보다 잘 나가요. 진짜로. 그래야 좀 넓어 보이거든. 그 원룸은 집 그 비우기 전에는 굉장히 비좁아 보여. 그래서 좀 넓어 보여야지 이게 팔리기 때문에 짐을 많이 치워야 돼. 그치. 가구 다 빼고 싹 빼고. 그치. 싹 비워야겠다 추천합니다. 진짜로. 저 원래 그 지금 사는 집 이전에 살던 집도 원래 좀 안 나가가지고 한동안 되게 걱정했단 말이야.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짐 싹 비운 날에 다다음 날이었나 다음 날인가 바로 연락 왔잖아. 이 집 나 들어오고 싶다고. 브라보. 역시 집을 비워야 돼. 그래서 일단 집을 비우고 원룸은 집을 비우고 입주를 받아야 된다.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도 좀 싹 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츠키에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 다음 주에 다츠키가 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한번 싹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좁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럼 3월 말에서부터 4월까지 그냥 또 바쁜 시즌이네요. 다스케 때 오니노리!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딱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사한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그 전 걔는 4월 중반이었나?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냥 후닥다닥다닥 해버렸어요. 4월 중말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바로 후다다다다닥 해가지고 5월 초에 다 그냥 해버렸죠. 이라고 그래 알려놓는 거 아니죠? 다츠키가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집 정리도 다츠키가 도와줘. 뭐 작업 일정도 다츠키가 도와줘. 그럼 너는 대체 그 다츠키 도움 없이 뭘 하는 거냐? 나? 개근하려고 몸 비틀기? 정도 아닐까? 개근을 위해서 몸 비틀기? 그건 혼자서 해야 하는 거니까. 그치 그거는 다츠키의 도움 없이 해야지 이러면서 개근 꿈은 포기하진 않았는데 근데 솔직히 너무 무리다 싶으면 사실 포기할 의향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몸 상태가 생각보다는 귀 이거 생각하면은 근데 또 잘 자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잘 자고 약 잘 먹으면 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근도 좋지만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좀 어느 정도는 타협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치지직 모바일 방송 한 발 남았다 달달달달달 정도 네 정도 그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직 이사 방송도 하는 거 남았다 이제 그런 거지. 모바일 방송도 할 수 있다. 개근 업적 엄청 따고 싶다는 거는 그치. 이러다 이사 방송도 켜겠어. 맞아요. 스테로이드계 올해 단기 복용용으로 일단 주신 거기도 해가지고 사고 나와줘야죠. 그러려면 그동안에 좀 푹 쉬어야지 나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파워풀한 이 일상을 보내고 나서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막 작업실 일단 이거 연락을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투어 이날로 잡고 이거 떼보고 바쁜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4월에는 우리 같이 쉬어가요. 어차피 너희도 그 중간고사 공부해야 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직장인은 그거 조용히 해. 직장인도 사실 바쁘다고 얘기해. 제가요? 아니. 제가요? 그렇다고 얘기해. 직장인은 항상 바쁘죠. 그래서 좀 너무 허술하지 않게 숑숑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고사 보는 청년이 있나? 있을 수도 있지. 없다고 장담하기에는 일러. 응. 파리의 백수랑 상관없다요. 그래. 직장인은 이럴 때 자격증 하나 더 따서 연봉 올리기. 하루 종일 쉬면서 나치키 방송이나 기다리는 백수라서 매일매일이 여유로운데 어떠죠? 그러면 저도 방송을 좀. 전 연도에도 이 시즌에 이사였고 올해도 이사고 혹시 내년도? 아니야. 내년은 난 근데 진짜 나는 그래서 일부러 이하 중간고사 일부러 보는 시즌을 지나가고 싶다. 나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이사 안 할 거야. 나는 안 돼. 나 이거 안 돼. 진짜 이거 플래그 같아요. 안 돼. 뭔 말을 해야 되지? 역플래그? 아니 뭐 이사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러면은 또 말이 시가 되는 거 아니야? 이사에 맞들린 오니 다츠키가 갑자기 결혼한다. 지금이라도 수능 준비를 그 해야 플랜은 생각 못했어. 이번 상반기는 안 그런데 바쁠 짜잔. 응. 다츠키야 연애하지 말아다오. 언니 미안해. 이제 집 나가줬으면 좋겠어. 울먹. 언니 미안한데 나 여기서 남편이랑 살아야 하거든. 빠져. 다츠키야 잘 생각해보렴. 아직 나이도 어린데 결혼은 너무 이른 판단 아닐까? 조금만 더 사귀어보고 생각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 언니 에어비앤비 동의서 다 받아오던가 나가던가 정해줘. 미안. 요즘 결혼하면 애국이죠. 어쩔 수 없다. 아니 싫어. 13번째 플러스 롤러스케이트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직 근데 맞아 이사도 안 했는데 무슨 나갈 걱정을 한대요. 적어도 이제 1, 2년 이상은 또 보내지 않을까요? 네. 데뷔시키면 걱정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래도 그런 그 직장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게 얘기가 나왔어. 이제 인간관계의 예민함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있잖아요. 약간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무던하게 넘기는 것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지? 난 여기서 너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특성마다 있단 말이야. 근데 다츠키가 자기는 좀 그게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이랬는데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이게 그게 복잡한 게 있어서 근데 제가 아버지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성향 아닐까? 약간 아버지도 뭐 약간 좀 일을 하실 때 약간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아니야 이거 엄마 그거야. 엄마 성향일걸? 약간 엄마도 그 생각해보면 근데 어머니도 사실 일화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원래 지금 일하는 곳에는 항상 그 근무 인원이 고정이었는데 그러다가 그 인원으로 무려 한 10년 이상을 일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러다가 새로 한 사람이 일손이 부족해서 새로 한 사람이 왔는데 엄마가 그거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새로운 사람 오자마자 정말로 그 힘들어하시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조립해서 짜맞춰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둘이 약간 어쩌면 그래서 둘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그건 있었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하고는 정말 잘 맞게 그걸 하거든요. 마치 저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다 그 죽쓰진 않아. 정말 저처럼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는 이러면서 막 엄청 신나게 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그래서 이혼을 뭐 아무튼 네 뭐 이런 그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들었다. 님 그냥 문득 생각이 아무튼 네 아무튼 받아주기 어렵네.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네 눈치 너무 먹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면서 분위기 환기시키려고 했는데 더 힘들어졌대. 그런 이제 아무튼 그런 민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 높은 막 그 TCI 관련된 뭐시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딱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를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에어비앤비 아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냥 그러면은 편지 말고 포스트잇으로 한 번 더 리트하면 되는 거 아니면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걔가 아니 근데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막 혹시 나한테 앙심 품고 막 그러면 어떡해 막 귀찮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게 있었단 말이야. 차라리 언니가 하든가. 그러면 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메모지에 써줄까? 아니 그거 붙이는 것까지 언니가 해. 그게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뭐 그래 네가 원한다면 뭐 그렇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가서 어쨌든 받는 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고생해서 치르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건 거지.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사람이 잘못이 전 제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인이고 하면은 거절도 저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이유를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수면에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음이 들리면은 좀 많이 못 자기도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요거는 제가 동의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이제 무조건 회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들이 사실 그분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는 느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서 답을 이렇게 받아내도 뭐 너가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인간관계가 힘들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우리 동생 다츠키는 그게 문제구나. 그치. 그래가지고 좀 그치 머리에 돌 받고 좀 더 월세 주지. 저도 그렇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거 이유를 말해주면 좋죠. 저도 이거 월세로 사는 거고 이래서 좀 이게 제가 이거 허락을 했다가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상황을 전달은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어떻게든 소통만 해주면 서로 편해지니까. 뭐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이제는 다츠키도 겁을 지레 겁먹어서 그렇게 시도할 엄조차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츠키도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더 이상 소통을 할 의지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정몽들에게 편지까지 썼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분이 에어비앤비 어깨함? 분명 생각할 때까지는 설레했었어요. 있지 인테리어를 이렇게 가는 거야 우왕 이러면서 그 막 공유하고 엄청 설레했다니까. 약간 무슨 다이어리 꾸미는 래프 보는 느낌이긴 했는데 약간 다이어리 예쁘게 꾸며놓고 이것 봐 하는 약간 그거 보는 느낌이. 그렇구나. 근데 집 아니야. 집을 저렇게 꾸미는 게 집은 그냥 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렇지 인테리어 중요하지 따봉. 지구 온라인 엔드 컨텐츠가 내 집 꾸미기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엔드 컨텐츠 잘 즐기고 있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렇구나. 오케이 너는 그러면 뭐 그래 그러도록 하자. 그냥 얘기하고 예뻐야 오긴 하는데 그쵸. 그래서 아무튼 엄청 그거를 잘 해놨어요. 되게 예쁘게 그것도 잘 해놨고 깔끔해요. 되게 깔끔하고 보수할 것도 보수 다 해놔가지고 집 자체가 그냥 되게 깔끔한 가정집 느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조명 그냥 사실 저보고도 몸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 내가 몸만 가기에는 일을 올스톱 해야 돼. 나는 이 작업실을 통째로 어떻게든
들고 가야지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딸린 짐이 좀 많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몸만 넣을 수가 없구나. 몸, 컴퓨터, 오이배, 플스, 전자기기 다소. 그치, 전원통 장비들. 나 심지어 이거 피아노도 있어. 피아노. 피아노도 있고 공기청정기랑 제습기랑 캔들 워머까지 있단다. 근데 캔들 워머는 솔직히 잘 안 써가지고 저건 당근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배달 음식 시키는 횟수 줄이죠. 좀 더 건강해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저도 약간 좀 혼자 있으면 그 미묘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제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데 그 동생하고 그리고 그건 약속했어요. 고양이는 절대 안 돼. 내가 저번에 축농증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고양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언니 나도 사실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 오케이 그러면 너도 이제 집을 나오면 고양이 알레르기가 얼마나 그 기관지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친지 너도 알게 될 거야. 걔는 되나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 말했잖아요. 의사쌤이 그냥 털 있는 건 인간 말고는 같이 살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 심지어 무슨 토끼에도 알러지 있어. 토끼에도 알러지고 그래가지고 털 있는 거 키울 생각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집에 있는 침대? 근데 솔직히 그건 당근하려면은 옮겨가는 게 일이라 가지고 어머니의 고양이 내 독박이다. 생각에는 그냥 오히려 집주인이랑 뭐 쇼 붙여가지고 그 전 세입자분이 원하신다면은 그 다음 세입자분이 원하신다면 침대는 두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삽니다. 아 여러분은 좀 그치 옵션인 것 마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집주인분한테 안 그래도 지금 계약 일찍 끝내고 가는 거라서 문득 지나가는 지난날의 추억. 저요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 막 그래도 여기에 작업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래 쓰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동생이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 말도 플래그가 될 줄은. 그치. 동생이 건물주라. 그치. 그 얘기하면서 그 동생이 건물주가 돼서 거기로 가려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솔직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날 부정하지 마. 캠 날 부정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됐다. 아휴. 아련해라. 후배한테 집 넘기고 가기? 얘들아! 얘들아 여기 괜찮아! 야 작업실도 정말 커! 야 이만한 사이즈의 작업실이 별로 없어 얘들아. 헐! 근데 가격대는 좀 비싸. 가격대는 좀 비싸. 이게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아가지고 작업실은 솔직히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큰 작업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짐도 많고 이것저것 있다 보니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니까 이제 집마저. 근데 집 월세는 난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저렴하지. 계약 공제 없이 그니까 가능하다면 나 영업사원이 돼? 나 영업사원이 돼. 후배들이 이제 봤는데 맞네. 아씨.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집주인도 좋아하시겠네요. 바로 세입자 들어와서. 그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침대가 공짜. 침대 무료. 몇몇 침구류도 제공. 물론 제가 아끼는 이불은 가져가도 될까요? 침낭 공짜잖아 얘들아. 이사해줘. 원하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두고 가줄 수 있음.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거는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짬처리잖아. 식중독 맞아. 아무튼 정리는 하고. 냉장고 집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작업실에 있는 게 고장나서 문제지. 이 사람들 필요 없는 건 저에게 넘기시지 않을래요? 고장난 냉장고. 고장난 음료수 냉장고. 네, 아직 수리를 못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게 나왔어. 작업실 냉장고 그쵸. 이사 갈 거라면은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고장난 음료수 냉장고. 오니의 엠번째 이사에 생긴 내장품 경매.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철물점에 얼마에 팔릴까? 팔아주시면 직접 수리해서 쓸게요. 팬이 고장난 것 같긴 해요. 잘못하면 미지근한 토레타 같은 거 마시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잘못하면 거 가게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수리할 수 있답니다. 언니가 한입한 토레타는 비쌀 것 같습니다. 하자 있는 거 보고 구매하신 거예요? 이러지 마. 자꾸 이러면은 오니에 고물상 해가지고 고장난며 이런 것들 팔고 그 후기 올려달라고 카페에 후기 올려달라고 뗐을 거야. 고치는 후기 올려주세요 같은 거. 삽니다. 멈춰! 냉장고, 모니터, 마이크. 맞아, 체질 규정 때문에 언니한테 헐값에 사서 언니 놀이가 고치고 파는 것까지 올리는 거에 현물 금지야. 카테가까지 봐준다는 거 아니야? 해자인데? 아나바다 운동, 폐장품 경매. 그게 뭐야? 고장품, 고장난 거 경매. 이게 뭐야? 되팔렘. 야, 저는 제가 쓸 거예요. 고장품 국에서는 알뜰살뜰하긴 하네요. 보내는 거 자체도 근데 맞기는 해. 생각해보면은 저거 택배 버스 다 버렸단 말이야. 맞는 택배를 찾아서 하염없이 걷는 운이가 돼. 택배비 맞지? 맞아.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이 나이에 폐지 죽겠네. 맞아. 집에 박스 만들 팬심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고장나는 물건 같은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정상적인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고장나는 물건이고 이거. 그치만 같은 소리. 안 고장난 건 안 줄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가습기 멀쩡해요? 생각보다 소음이 커서 못 썼어요. 얼마 못 썼어. 굳지잖아. 고장난 거 배송받으면 고장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이미 고장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침대 안 고장났으니 당근하면 되죠? 난 침대 배송이 사실 제일 끔찍한데? 그 매트리스 영차. 근데 애초에 모든 짐 다 빼고 나서 침대는 마지막에 해야 돼. 빼더라도 뭐 원하지 않아서 빼더라도 그 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빼야지 뺄 수 있는 거라서 제일 커서 버리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사는 침대 시트만 혹시 팔 수 있나요? 안 팔아요! 이사 올 사람 내가 물어본다. 이사 올 사람 물어본다 내가. 그럼 뭘 파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팔아요. 매트는요? 안 팔아요. 안 팔 거예요. 되게 안 돼. 왜 안 팔아요? 팔아주세요. 으이씨.
그런 건 굿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돈 벌 기회를 수건 정도 팔 수 있을 듯 이러네. 이게 무슨 이사 비용 챙기죠? 안돼. 100일 집안 살림 팔아서 건물주했고 안돼. 이러다가 이거 가츠키랑 다츠키가 보고 있으면 아 나츠키 눈치껏 한두 개 정도는 팔지 이럴 수도 있다고! 아 나츠키 아 눈치껏 한두 개는 팔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건물이 두 채가 되는데 아 이럴 수도 있어. 야 돈복상 네. 근데 어쨌든 근데 현물 거래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방송적인 콘텐츠로 그걸 뽑아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좀 생각은 해봤는데 이참에 그러면 홍보나 뭐 혹시나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카페에서 공지할 확률이 높으니 오버더월 팬카페 망고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살 사람들은 대부분은 팬카페 가입했겠지 뭐. 그치. 하수 현물 거래 규정 때문에 못하겠네요. 고수 마지막 날에 다 털기 전에 현물 금액. 뭔 소리야? 아니에요. 파신다는 거죠? 너무 머리가 아득해요. 지금은 일단 나는 이사할 생각부터 하느라 지금 온몸에 힘이 빠져 있다고. 공지 미리 하실 거죠? 첫인상 지퍼 현인상 고물상 주인. 가입사 애장품 사려고 가입했어요. 이런 이사는 애장품이 아니라 나츠키의 고물상이잖아. 원님 집에서 원년우리 집으로 이사하는 건데 뭐가 문제지? 이삿짐 전입생 때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많긴 해. 그러니까 약간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일단 언니한테 이제 가츠키가 제이니까 언니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할 계획은 바로 이거야. 당근으로 짐 줄이기. 약간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 근데 그거 당근 안 하고 다 버릴 거잖아 라고 팩트를 매섭게 꽂긴 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당근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계속 그 이제 애초에 내가 남들이랑 다른 시간대를 살다 보니까 문의 같은 게 와도 나는 새벽에 답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서 새벽이나 아침 진짜 일찍 가고 그치 시간 맞추기도 빡세고 저 아침 7시에 아씨 밤새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근 받는데. 그치 당근 말고 김 고고 하자. 우리 시간대도 비슷한데. 놀이마켓 고고. 작업실 속 물건까지 통째로 사갈 사람 통영도 구해서 나가죠? 안돼. 작업실에서 가져갈 것도 얼마나 많은데. 놀이마켓. 야 하더라도 근데 정말 진짜로 이거는 회사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저게 혹시 이게 혹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확정의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확정의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더라도 그 앞에 그치만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 하면 오히려 아니? 할 수 있는데? 너 나온다 해요. 하지 마세요. 집에서 보증금 걷다 받는다. 작업실 저에게 넘기세요. 그치. 오케이 메일 넣을게요. 안돼. 안돼. 저도 뭐 일단 모르겠다. 여러분 왼쪽 귀에서 이명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다. 찌르라. 왼쪽 귀에서 이명 들리는 것 같아요. 방패겐. 하닥하닥. 오버더월은 감 있으면 이명 방패. 하닥하닥. 약 하나 더 드시죠.
마침 약 먹을 시간이라서 먹는 것 뿐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뒤적. 잠깐 빠졌겠지. 그냥. 쌍방패오니. 성실하게 약이나 먹겠습니다. 아 이제 하루에 먹는 약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언니 놀이야, 할미가 사랑방 캔디통 줄까? 고물이라 하면 이런 것도 있어야지. 할미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굴렁쇠야. 거기 바늘 있잖아요. 하하하. 아우 틀리에 자물쇠. 아유 그렇게 무거운 걸 빼면 그렇게 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키울수 그거 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틀리 비번 매일 바꿔줘야지. 현역이신가요? 약봉 좀 왔더니 통장 안 찼어요. 진짜 빠졌나봐. 할머니 여기 혹시 타실래요? 이놈아 치게는 안 돼. 뭐 아무튼 왼쪽 귀만 살짝 지금 헤드폰 빼고 있어요. 어쨌든 파란만장한 하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쳐버렸어. 그니까 스펙타클했어요. 어쩌다가. 내일도 바쁠 예정인가요? 내일 나 내일 뭐 하는 날이지? 나 내일 저거 있다. 도시전설 하는데 도시전설은 도시전설이고 다른 일정을 생각하다가 레슨이 있어서 레슨 오늘도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긴 하겠네요. 어떡하지? 나 향후 몇 주간 4월을 버텨낼 수 있을까? 4월은 오니의 고통. 할 수 있겠지? 힘내요 언니야. 4월 중에 한 주 정도는 제가 올 게릴라주로 돌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한 주 정도는 올 개근으로 터덜터덜 11시 30분에 저 왔어요. 또 전부 오기는 하겠지만 저 왔어요. 완전히 오늘 지쳤어요. 오늘 15,000보 걸었어. 이런 거. 작업실을 둘러보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15,000보야 15,000보. 이걸 지각해서 개근 끝나면 재밌겠다. 정말 사악하다. 치즈직에서 개근하시는 유유명한 분은 방송 시간이 길지 않거나 아프지도 않아서 아예 의심이 있는 분뿐이니 아프면 쉬십시오. 부럽다.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자기관리 고트인가 봐.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나는 저것도 있다고 생각해. 술다스 네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술다스 하고 싶고 아니 술다스를 중간에 자꾸
원래 소설이라면은 내가 보기에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원래 소설이라면은 한 30분 보다가 아 이제 슬슬 졸리네 자야지 할게 슬며시 하면 도파민 싹 돌아가지고 에휴 응. 오늘은 진짜 일찍 자야지. 방송 또 하셨나요? 아유 어제는 안 했고요. 슬더슬 너무 재밌긴 해. 어제는 안 했고 잔인한 팩트 슬더슬 도파민에 중독된 자극에 취약한 운이 잘못이다. 그건 맞아. 벗어나야 한다는 거니. 아직 진행도 안 봤어요. 님도 누르시면 도파민 나옴. 그니까 아직 안 했어요. 진행. 폰에 안 받은 게 지금 내 마지막 보루야. 폰에 받잖아? 아 그러면은 안 돼. 슬더스 곧 나오는 거 아시나요? 크트. 2가 곧 나와요? 큰일 났네. 하씨 큰일 났네. 하씨 조졌네. 1 다 먹겠는데. 1 진엔딩 조만간 보겠습니다. 수면절 단계. 그냥 5로 도트댐 5번 6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초토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독 걸어놨대. 그러니까 중독이야. 재밌어. 재밌네. 빅빌딩. 슬더슬 폰 버전은 PC랑 연동이 맞아요. 안 됩니다. 그 말은 근데 처음부터 다시 다 모아야 한다는 데 크크. 발라트로 똑같거든요. 발라트로 모바일 발라트로 모바일 바우초는 다 열어놨을걸요. 조커도 레전더리 그 운으로 떠야 되는 거 빼고는 다 열어놨어.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PC처럼 미친 짓 하진 않았어요. 모든 데 그 골드 스테이크까지 깨기 이건 안 했어. 그건 진짜 시간 오래 걸린 일이라서 그건 손도 안 댔어. 그거랑 막 챌린지 다 깨기 이런 거. 네 그렇군요. 나름의 마지노선은 있어. 근데 가츠키가 그 한마디 하긴 했죠. 가츠키가 너 근데 이제 진짜 자긴 해야 돼. 너 못 자면은 수면 유도제라도 먹어가지고 뒷목을 치든 수면 유도제를 먹든 어쨌든 자긴 해야 된다. 그 말이 날카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맞긴 해.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나서 절대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푹 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할 때까지 슬더슬 김주시키면 효율이 늘지 않을까요? 도파민. 내 도파민. 코난 마냥 마취총 써드릴까요?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맞아 푹 자고 이사하고 나서 이사를 차라리 빠르게 끝내고 근데 아마 이사 정확하게 시기를 완벽하게 이제 정해놓긴 않았지만 4월 중순쯤 완전 초에는 지금은 이제 정리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작년이 너무 허술하게 했더니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지금 이제 3일 안에 나는 저게 옮겨야 된다. 오늘 당장 다 옮겨야 된다. 약간 이 마인드로 다다다다다닥 이랬었어가지고 4월 초는 조금 둘 것 같고요. 4월 초에 할 것도 많아. 그래서 본격적인 이사는 중반쯤에 할 것 같아요. 중후반. 맞아. 그래 이번 진짜 마지막에 빌어주세요. 무시미라크. 네. 맞아요. 벌써 또 4월 시작도 얼마 안 남았어. 시간 너무 빨라. 코 막히는 것 같다. 제 책기가 안 나와. 네. 아무튼 오늘은
아니면 사무실 이사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도 어, 추천당에 바로 그래요? 채용 가능. 아, 사무실 이사 업체라는 게 있어요? 오, 그거 좋다. 그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사무실 이사 업체? 와, 이삿짐 견적 1분 만에 받는 법. 오. 오. 아, 이날 바로 이거 하는 거구나. 이사 절차. 이사 절차. 물량, 날짜, 이동 경로 파악, 현재 사무실과 이사할 곳의 구조등 상황 검토, 최적의 제안서 제출, 원가 절감 시스템, 이전 스케줄에 따라 작업 인원 투입, 필요에 따라 전문 장비와 무진동 차량 활용. 와! 도착지 배치 도면에 따라 물품 및 집기 정리 작업, 이사 진행에 따른 각종 폐기물 처리 이호 청시. 우와! 좋은데?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까지도 가입되어 있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전국 사무실 기업 이사. 오. 야. 이런 것들 좀 나쁘지 않을지도. 이사한 날부터, 그니까 이사한 날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게 그 도와주는 거네. 그래서 얼마예요? 가격은 아마 상위에서 나오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잡다한 짐들이 많고 그래서 약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짐은 이제 컴퓨터 관련 이것들이고. 진짜 야, 생각해보니까 작업실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5분의 1? 4분의 1 지점에 온갖 비싼 것들이 다 몰려있어. 모니터 3개에다가 그 스위치에다가 마스터 건반에다가 캡처보드, 그 5인패, 컴퓨터, 플스, 건반, 아이패드, 마우스, 키보드, 마이크 스탠드 다 몰려 있어. 야, 그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다 합치면은 1,0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가 급소인데? 갑자기,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운석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게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부서지면 휴, 그래도 얘네는 지켰어 이럴 것 같은데 여기 부서지면 기사마! 운석 기사마! 보험 갈 시간도 안 주고. 그치. 최대 요즘 진짜 치명타. 야떼다 소리 절로 나오는 최고 재산이. 들었죠, 강도분들? 여기를 잡고 협상하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치명타 데미지 2배가 아니라 10배로. 5분의 1 남아서 벽치고 잠가버려야 될지도. 협상 너무 불리하잖아. 샷건 한 방이면은 여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스트림덱도 있고 스트림덱 페달도 있고 발받침대도 있고 너무 많아. 안 쓰는 공유기도 하나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이사는 조만간 천천히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정 따라서 이렇게 파바바바박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도 잘 할 수 있게 해야지. 저기를 잡고 협상을 하면 베개를 살 수 있는 거군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 지금 당장 베개를 내놓지 않으면 작업실에 5분의 1을 5분의 1을 삭제하겠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팬심을 그럼 모니님 이사하고 보내야 할까요? 아, 지금 보내신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4월 초 적어도 한 4월 12일 그 정도까지 도착할 만한 것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4월 11일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11일이 금요일이니까 4월 11일까지 도착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거는 보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도착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근데 그것도 뭐 잘못 도착해도 그건 제가 가지러 가면 되긴 해요. 근데 그냥 상자째로 옮기면 되지.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근데 그 이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들어있는 짐은 한 번 풀면 되돌릴 수 없는 모시기가 되긴 하거든요. 이 뭔지 알죠? 상자에 뭔가가 예쁘게 차곡차곡 막 이것저것 막 들어있어. 와 예쁘다 하고 이렇게 꺼내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잠깐 상자에다 그럼 다시 일단은 옮겨놓을까? 가져가야 되니까 하고 상자에 넣는 순간 안 들어간다? 이게 왜지? 분명 이 상자에서 모두가 나왔는데 왜 안 들어가지? 당황스럽다고.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넣은 거지? 그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그래서 그 중간 타이밍에 도착하는 그래도 상자들은 이삿짐이 늘어나니까 그대로 옮기지 않을까요? 이삿짐? 아이 뭐 이미 이삿짐 과포화예요. 그러니까 잔짐이 많아. 전문 용어래요. 예, 잔짐이 많다. 큰 짐, 큰 가구들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가진 게 제일 큰 게 내가 보기에는 책상이랑 작업실 기준은 책상이랑 고릴라 릭이야.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가구들 그 뭐냐 컴퓨터들 이런 게 많아. 피규어보다 아크릴 스탠드가 엄청 많아요. 저는. 아크릴 스탠드랑 키링이 정말 많습니다. 아 개운하다. 하 맞아. 그치만 재채기 많이 해서 코 막혔는걸. 하 이것도 싫어요. 자, 아무튼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내일 수업도 퍽퍽퍽 도시전설 핑핑핑핑핑 해체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아유 어지럽다. 도시전설은 생각보다 길진 않으니까 별로 무리한 일정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일이라 싱글벙글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요일부터 온이가 죽어가고 있는 건에 대하여 슬프겠는걸? 그래도 생일 축하해 하고 싶은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짧게라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병원비라도 조금 보탰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소심한 마법사님. 안녕하다. 이거 그거 봤어요. 매니저님들이 그거 알려주셨는데 그 소리 이제 바꿀 수 있다고. 돈의 소리랑 막 이런 거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더라고 치지직에. 그것도 조만간 또 시간 될 때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사연. 아니 아니었다. 고개 흔들다가 헤드폰 빠졌다. 아니었다. 그쵸? 한쪽만 깨어나가지고. 온이 비록 1시간 지났지만 방송 전에 생일 축하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27일 어제 생일 축하합니다. 결가는 토끼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규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전 오늘이 생일이에요. 이 3월 28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규람님.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 많은 건가? 그니까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장난입니다. 난 가끔 이럴 때 탐구를 하고 싶어져.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 님 죄송해요. 심연 5월의 신부 5월 좋지 날씨. 그치. 5월 좋지. 좋은 달이야. 가정의 달이잖아 5월. 그렇지.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생일이에요. 굿이에요 굿. 네. 진짜 하다하다 온이의 생일로 도파민을 채우네. 진심으로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쵸. 드리아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도파민 창조해 먹기.
생일 빨간 약 먹어버려. 왜?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내 생일로부터 약 10개월 전 이런 거 은근 생각하게 되지 않아? 약 10개월 전. 약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걸 왜 생각해? 그래요? 어? 어? 그런가? 동생 태어나기 1년 전에 부모님의 기류를 본 기억이 남아있긴 해요. 그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씨 난 왜 몰랐지? 약간 세상에서 처음 알았어요. 아씨 왜 몰랐지? 약간 그러면 약간 눈치껏 빠져들여야겠다. 머쓱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렸나 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부모님의 결혼기념일과 나의 생일을 맞춰보면서 그렇지 않나? 아유 죄송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긴 상상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네 10개월 전 크리스마스? 커플의 날이잖아. 그치. 와! 누나랑 생일 360일 차이 나는데 부모님이 많이 바쁘시다는 감상은 있어요. 우와! 야, 연년생? 야, 아유, 금술도 정말 좋으시고, 야, 따봉, 애국, 이루나무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동생이랑 딱 400일 차이네. 딱 100일, 잠깐만, 정말? 400일 차이라고? 와! 너 100일 때 잠깐만! 멈춰! 저희 집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제인데 기분이 갑자기 우는 야!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사이 좋으신 게 그치. 띠동갑도 있는 걸? 그럼. 빨간 멈출까요? 빨간약 멈출까요? 이쁜 사랑 하신 거지. 그치. 그럼. 그럼. 아니 뭐. 심연이 아니라 이건 애국입니다. 심연이 아니라 애국이에요. 네. 그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어지러워요. 혹시 귀에 이상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한 번쯤 병원에 가보시죠. 당신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다. 난청. 네. 형 누나들은 부모님의 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니까 궁금하잖아. 그렇지 않나? 이명이 있나요? 혹시 의심해 보시죠. 난청 라이팅. 지금 머리 아파서. 저희 집은 동생과 막내가 띠동갑. 동생과 막내가 띠동갑?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분 연년생이나 쌍둥이가 키우기 진짜 힘들대요. 그니까 거의 그 수준이래. 애기들이 원래 어렸을 때 자주 깨잖아. 애기들이 어렸을 때 엄청 자주 깨는데 그 이제 연년생이나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쌍둥이고 이러면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싸우기도 엄청 되게 막 약간 어른의 시선을 봤을 때 별거 아닌 거로도 엄청 싸우고 그리고 막 이거 그 한 애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안 돼. 바톤 터치하지 마! 이런 그런 게 있대요. 네. 힘든 2배로. 그치. 애기들끼리 부모님 사랑 질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2페이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으셔서 우리 제발 다음 아이는 제발 텀을 두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치 옆에서 울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크면 그치 약간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형이냐 언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도 약간 그 애들이 항상 그거에 불만 가진단 말이야. 왜 누나를 나보다 더 이런 거 잘해주냐? 왜 형은 나보다 이런 거 잘해주냐? 왜 동생만 더 이런 거 봐주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근데 일반 형제들한테도 원래 있긴 하지. 근데 이제 나이 차가 조금 나면은 애들이 동생 생겼다고 조숙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생 생겨가지고 이제 나는 어린애가 아니니까 나는 아기 아니니까 엄마를 도와서 애기 돌봐줘야지. 그럼 또 그게 또 귀엽거든. 이제 나도 엄마 돌아야지. 동생은 내가 챙겨야지. 이런 거. 나도 근데 그래가지고 언니가 막 그 일기 써놓은 거 보면 엄청 감동이라니까. 언니랑 저랑 7살 차이 나잖아요. 츠키는 내 소중한 동생이니까 내가 꼭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써놓은 거 보면 엄청 울컥해. 그렇다니까. 그치 가츠키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츠키가 오늘도 나를 핥히었다. 정작 당사자는 좀 고생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꼬집었죠? 정작 당사자는 고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 그 사랑받은 그 상대방은 감동이라네요. 오늘도 동생이 꼬집고 엄마한테 지가 당한 척했다. 그거는 저라서 하필이면 동생 가차에 그쵸. 따뜻한 얘긴데 이게 좀 슬퍼졌는데.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아무튼 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가 아무튼 나이차 나면 나는 대로 또 좋고 연년생이면 부모님 진짜 고생하셨으니 네 나중에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시면서 나중에 그런 거 물어봐도 재밌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 형제랑 막 이렇게 키울 때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또 엄청난 회상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흘러간 표정. 그때는 신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요. 지금 그냥 가끔 해주세요. 저녁 시간 뚝딱 그치 됐다 이렇게 다 컸으니까 형이 이제 저희 아들로 보인대요. 야 앉아봐라 개전 이야기도 들려주면 재밌네. 그렇네. 나중에 이런 거 재밌겠다. 앨범 펼쳐놓고 맞아 우리도 가끔 그렇게 보기는 해. 이사해서 효녀 행동을 더 자주 하기 위해 효녀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요. 네. 저 전에 엄마가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 머리 닦고 묻고 했다는 썰 들어봤어요. 야 재밌네. 아니 근데 전 그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머리가 그러니까 원래 저희 다 약간 좀 가늘가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기 때 진짜 머리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좀 걱정을 하셨나봐.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 미신이 짧게 자르면은 이게 더 이렇게 굵게 난다 뭐 이런 게 있었어. 짧게 자르면 굵게 이렇게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믿고 저는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머리카락이 다 짧아요. 머리카락이 다 짧고 그나마 처음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그나마 머리 긴 것 중 하나가 초1 때 양짱갈래하고 찍은 사진 하고 이렇게 매우 기뻐 보임. 짱갈래 땅 양갈래 머리 길렀땅 기뻐 보입니다. 네.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추억이 있네요. 뭐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부모님한테서 들은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거. 추억 이야기 재밌네. 아무튼 저 효녀 행동 이사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제가 이번에 이사해서 이제 효녀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효녀의 첫걸음 아닐까요? 네, 효녀 행동 스택 정립을 위해서 이사를 무사히 끝마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릴라였으니까 내일 방송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어버리긴 했죠. 몇 시간 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다들 진짜 안녕히 푹 주무시고 오늘 생일인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네 아무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